그러면 축구 선수 이민기의 목표는 어디인가요? 당연히 국가대표를 가는 게 목표고 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정현 감독님이랑 하다 보니까 생긴 목표인데 재밌는 축구를 팬들한테 오래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가 있습니다. 뭐 돈 많이 받고 뭐 좋은 팀 가고 이런 게 원래는 목표였는데 어떤 팀을 가든 정말 이런 축구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네. 운동그 채널에 선수 초대석을 찍게 됐는데 광주FC에서 뛰고 있는 이민기 선수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FC 3번 이민기 선수입니다. 단가요? 좀 자기소개를 어필하는 시대인데 요즘에 이제 K1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 3번 레프트 풀백 이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일단은 이민기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네, 축구를 그쵸. 이렇게 딥하게 보지 않으시면은 네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더 많이 아는 문화이다 네. 보니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네. 제가 찾아본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좀 틀리면 네. 틀리다고 말씀해 네.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을 했다.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그냥 동네에서 그냥 공 차다가 이제 좀 잘 찬다. 막 주변에서도 이제 스카우터들 막 오잖아요. 어디 학교에서 축구 해보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빠한테 축구하고 싶다 했는데 그때는 아빠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왜소했던. 네, 그쵸.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좀 처음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집안에 운동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2002 월드컵이 열리고 나서 여기도 2000년 네. 월드컵의 피해자네. 여기 성공했으니까 네, 피해자는 아니고.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해 열심히. 2002 월드컵의 피해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응원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 보고 아버지가 해봐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차범근 축구교실을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죠. 네. 그러면은 차범근 축구실을 다니면서 네. 초등학교의 축구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하다가 거기도 이제 뭐 A반, B반 이렇게 있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A반에서 또 잘한 선수들 해서 이제 그 시용산 초등학교로 이렇게 스카웃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네. 초중고를 하시고 결국 네. 전주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전주대학교 때 제가 이제 본 기록에는 댄소컵에 네. 출전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대학 선수들한테 댄소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댄소컵 약간 대학 선발 같은 느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일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대학생들의.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대표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좀 그래도 좀 의미 있죠. 네. 그러면 그때 한일전을 치를 때 혹시 떴을 때 스코어가 기억이 나나요? 그때 저희가 1대0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일전을 처음 뛰어본 거죠? 그쵸. 그러면 네. 한일전을 뛰어본 소감? 제가 막 유소년 때부터 막 이렇게 각광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표를 계속 갔던 게 아니라 저 대학 선발이라도 처음으로 그렇게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일단 좀 설렜고 또 일본이라는 상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투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면서 그 경기 때 가장 뭐좀 재미있던 해프닝? 혹은 같이 뛰었던 선수들 중에 현재 뭐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저랑 박동진 선수, 뭐 연재훈 파이터 선수, 박동진. 네, 정동윤 선수, 정원진 선수, 뭐 김건희 선수 거의 다 프로 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광주로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대학 선발을 네, 뽑았던 정동윤 선수, 박동진 선수, 윤보상 선수. 그러다가 전주대학교에서 네. 광주로 결국 선발이 돼서 프로로 가게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대학에서 프로로 갈 때 다른 오퍼들도 있었는데 네. 광주를 선택을 하게 된 건지.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서 하고 있을 때 이랜드에서 처음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팀이 이제 광주랑 이제 연습 게임을 한 2번 정도 뛰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뭐 홍준호 선수가 이제 광주 FC랑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송준호 선수를 보려고 연습 게임을 잡았는데 그때 2게임 다 제가 잘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보고 이제 남길 감독님이랑 지금 이정현 감독님이 저를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계속 네. 풀백으로 뛰어왔던 네네네.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는 공격 포드도 보고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점점 내려왔어요,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점점 네. 내려왔는데 확실하게 왼쪽 백으로 뛰기가 네네. 시작된 게 언젠지. 중3, 고1 그때부터 이제 윙백으로 계속 뛰었었어요. 그럼 어린 네. 나이에 공격수로 시작을 해서 네. 뭐 윙도 보고 이러다가 백으로 가게 되면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네, 그쵸. 고민도 많았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민기 선수가 생각하기에 윙백으로 전환이 되는 심정이 어땠는지. 왜냐면 많은 또 어린 네. 소년 축구 선수들이 이런 걸 또 보게 될 거고 네. 그 친구들도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 것 같아서 프로 선수의 조언이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제가 윙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때 감독님이 사이드
윙백을 봐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좀 어렸을 땐 좀 잘하면 막 골도 넣고 싶고 공격 보면서 드리블도 많이 하고 그런데 수비수로 전향하라는 그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전향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감독님이 어떤 저한테 뭔가를 보시고 한 거니까 일단 해보자 하고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득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향하길 잘했다. 사이드백으로. 본인이 네. 공격 쪽에 있었더라면 프로로 오지 못했을 것 같다. 아,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그 공격을 보다가 사이드백을 본 게 오히려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오히려 프로에서도 지금 잘 살아남고 있고 또 많은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경기는 저도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보면은 일단 양발에 모두 능하고 축구 지능이 굉장히 네.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왕성한 일단 활동력이랑 네. 기동력이 좋고 그리고 전술 이해도가 정말 뛰어난데 본인이 어떻게 전술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 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술 이해도가. 전술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감독님 많이 겪어왔잖아요. 감독님들을. 근데 겪어오면서 그 감독님의 니즈를 약간 파악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했고 그거를 경기장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감독님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오늘 경기의 핵심은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서 저 선수가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잘 수행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 본인이 광주에 들어간 이후에 상무를 갔다 온 걸 저희 하면은 네. 원클럽맨이시잖아요. 네, 그쵸. 의도하는 원클럽맨인지 어쩌다 보니 원클럽맨인지 네. 궁금해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제 인생에서 어쩌다 보니란 거는 없습니다. 다 이제 제 선택에 의해서 된 거고. 뭐 수많은 네. 팀들의 이야기도 있고 갈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광주는 나의 팀이다. 그쵸, 저희 팀이죠. 저희 팀인데 제 선택이었죠, 다. 근데 계약이 이제 1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 1년이 남았네요. 그리고 네. 광주에 이제 입단을 해서 처음에 이제 남길 감독님과 같이 오늘 할 때 그러니까 이종우 감독님이 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남길 감독님이 가장 전술적으로 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네네.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되게 광주가 현재 축구를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좀 전술적인 얘기나 이런 걸 좀 많이 나눠보고 싶어서 네. 그때 당시 프로에 딱 입단했을 때 그 센 이미지의 남길 감독님은 네. 어땠는지. 처음에 이제 1년차 때 딱 왔을 때 좀 남다르긴 하셨어요. 뭐 남길 감독님도 그렇고 그때 당시 이정용 감독님이 지금 그때 수석 코치였으니까 근데 두 분 다 좀 강성이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그냥 훅 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전술적으로 해보지 않은 축구였어요. 그때도. 그때 당시 남길 감독님의 전술은 약간 한쪽에서 숫자 싸움을 반대편 민원까지 땡겨가지고 반대편 영역까지 와서 한쪽에서 이제 숫자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쇼부를 짓는 그런 축구였는데 그때 저한테 오히려 저한테 맞는 전술이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른발잡이고 또 이제 왼발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크로스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왼발잡이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약간 한쪽에 모여서 패스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반대편 융어까지 옵션이 많아지고 오른발로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맞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종효 코치님은 약간 수비적인 걸 많이 담당을 해가지고 그때 수비적인 것도 거의 새로 배운 느낌이었죠. 맞아요. 네. 그 인터뷰 광주FC 유튜브에 나온 거에서 네. 그때 인터뷰를 봤는데 네. 프로에 와서 이종효 감독님한테 그때 당시 코치님이셨지만 네. 코치님한테 수비를 새로 배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네. 좀 그게 궁금해요. 그 정의가 정확히 뭔지. 맞아. 이정효 감독님이 디테일적으로 좋으신데 그 전까지는 일단 수비하면은 그냥 약간 대인마크 1대1 상대 공격을 막는 느낌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정효 감독님은 약간 그 상황에 따른 상황 인식과 판단 그런 것들이 되게 달랐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멘트를 하고 있는 선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상황을 보고 이 선수를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는지 저 사람이 오른발로 잡고 있는지 왼발로 잡고 있는지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지 볼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제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큰 그림 안에서 수비하는 방식을 알려준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 오른쪽 풀백이 공을 잡고 있을 때 네. 대부분은 자기 윙어만 막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것보다는 제가 뭘 하는지 먼저 보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틀을 주셨다. 네, 저 선수가 상대가 열린 상황이고 볼을 가지고
킥도 할 수 있고 슈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땅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대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킥을 하는 상황을.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세요. 근데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만 봐도 울산한테 네.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광주를 만든 감독이 후반 90분에 소리 지르기가 난 쉽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쵸. 확실한 캐릭터신데 네. 처음 프로를 갔을 때 네. 강한 두 명의 감독님과 네. 코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원하는 게 되게 많았을 텐데 프로 1년차로서 감당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1년차, 2년차 때까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강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엔 제가 이만큼 지금의 이게 전술 이해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여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만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만 뭐라 해? 약간 그런 게 속에 있지만 또 겉으로 표출도 못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네. 그런 거를 1년차 때 어떻게 풀었어요? 저도 지도자를 하다 보면 네. 선수들한테 저도 요구하는 게 많은 스타일이라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때 네. 하면 이제 얘가 짜증나는 게 보여 얼굴에. 네, 네. 근데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풀으셨어요 그때 당시? 선수들은 이제 뒷담. 감독님 분명히 근데 그때 생각한 게 분명히 지도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고 요구를 하는 거는 분명히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고 제가 싫어서 뭐라 하는 건 또 아닐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문제를 찾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래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이제 영상 다시 보고 그러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네. 어떤 선수한테 한 번 요구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해서 그 선수한테 요구한다는 건 이 선수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요구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많은 선수들은 나한테만 되게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저는 어린 선수들한테 되게 가치관을 네. 바꾸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뭔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저것만 고치면은 되게 크게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생각하면은 나 같아도 뭐라 했겠다. 저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오른발잡이잖아요. 근데 왼쪽 백을 뛰고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네. 우리가 초중고 때 축구하거나 대학을 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 풀백은 정발이 서야 되는 네. 문화가 다 컸는데 그쵸. 어떻게 하다가 오른발잡이 왼쪽 풀백을 뛰게 됐는지. 일단은 왼쪽 윙을 뛰고 있다가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내렸고 자연스럽게 풀백까지 보게 됐는데 그때 드리블을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드리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반대발로 쓰면은 이제 안으로 치면서 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왼쪽을 좋아했는데 대학교 때까지는 그게 큰 무리는 없었어요. 반대발로서 이제 왼쪽을 본다는 게. 근데 이제 프로 와서 벽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왼발로 편하게 열어야 될 때 안 네. 열리니까. 네, 그게 되게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왼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많이 후회도 했고 프로 와서 벽을 느끼면서 이제 왼발 연습을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죠. 개인적으로 이민기 선수의 현재 목표 네. 광주 FC에 있으면서 이 팀의 목표.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올 시즌 목표는 이제 동계 때 세웠던 건 이제 제가 포인트가 많이 없는 선수거든요. 포인트 5개 이상 해보자 올해는 그런 목표로 이제 해왔고 그리고 일단은 동계 때 전술적인 게 되게 새로워가지고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건 일단 팀에 빨리 녹아들어서 전술적인 부분을 먼저 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일단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팀적으로는 일단 동계 때 감독님께서 처음에 3위를 얘기하셨어요. 동계 때 3위를 네.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네, 3위를 얘기하셨고 근데 첫 주 때 이제 전술훈련 들어갔을 때 3위는 무슨 3위냐고 너네 지금 강등권이라고 냉정하게 지금 너네 하는 거 보면 강등권이다.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더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점점 현실로 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현재 3위기도 하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처음에 동계 때 사실 네. 광주라는 팀이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네. 다른 K리그에 비해서 사실 열악한 건 뭐 모두가 네, 아는 그쵸. 사실인데 그 팀의 한 명의 감독이 우리의 목표는 3등이다. 동계 때 네. 이렇게 딱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선수들의 반응, 이민기 선수의 반응은 네. 어땠나요?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3등이야 이거였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 시즌을 또 같이 했잖아요. 전 시즌에도 동계 시작할 때 목표를 쭉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몇 승 할 거고 득점 몇 득점을 할 거고 실점 몇 실점을 할 거고 우승을 할 거다 라고 했고 솔직히 모든 팀들이 예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광주가 우승을 할 거다라고는. 근데 저희가 시즌을 치르면서 그게 점점 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목표를 세웠던 게. 그러다가 목표를 좀 일찍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상의 목표를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또 저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광주 최다승도 기록을 세우고 기록을 하나씩 깨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봐오고 나서 올 시즌 이제 K1에서 시작을 할 때 목표를 얘기하시는데 선수들이 오히려 더 이게 뭔가 안에서 끌어오는 그게 더 생기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될 것 같은 그런 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앞으로 K리그를 가고 이렇게 네. 지도자로서 생활을 네. 하는 게 목표이고 목적이지만 제가 현재 그 광주 FC의 이순민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게 네. 됐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광주에서 대표팀을 간다는 게 굉장히 드문 그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민기 선수도 욕심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본인도 네. 이제 이수민 선수가 가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겼는지 일단 순민이 딱 발탁되고 나서 그 소식을 알고 순민이한테 일단 연락을 했어요. 바로 카톡으로. 순민아 진짜 축하한다. 진짜 부럽다. 하면서 근데 이제 너가 여태까지 해온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데뷔년도부터 봤으니까 순민이를 해온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너가 충분히 갈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축하한다고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저한테 긍정적인 자극이 됐어요. 이제 바로 옆에서 가는 걸 봤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꼭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더라고요. 또 실제로 계속 오래 같이 뛰어왔던 선수고 또 수민이가 안 되고 있을 때도 하는 걸 봤으니까 정말 꾸준하게 계속 노력해오는 걸 봤는데 결국에는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거잖아요. 그걸 보고 되게 놀라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축구선수 이민기의 목표는 어디인가요? 당연히 국가대표를 가는 게 목표고 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재용 감독님이랑 하다 보니까 생긴 목표인데 재밌는 축구를 팬들한테 오래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뭐 돈 많이 받고 뭐 좋은 팀 가고 이런 게 원래는 목표였는데 어떤 팀을 가든 정말 이런 축구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마냥 막 나이 들어서 오래 어디 팀을 가든 오래 계속 1년 1년 더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재밌는 축구를 오래 팬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한테도 복이고 스스로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경기를 뛰면서도 훈련을 하면서도 본인도 느끼나요? 아, 이 축구가 내가 지금까지 네. 물론 다 훌륭한 감독님들에게 지도를 받아왔지만 지금 하는 축구에서 진짜 축구는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참 안 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좀 실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실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좀 잘 됐잖아요. 전술이 상대팀이 저희를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전술이 이제 잘 먹혀가지고 정말 승점도 좀 쌓고 하다가 이제 포항 만나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포항이 맨투맨 잘 나와. 네, 멘트하면서 조금씩 파일법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안 됐는데 그때 저희 선수들끼리도 얘기했던 게 이제 코칭 스텝이나 얘기했던 게 지고 있어도 저희가 그냥 막 때려 붙이면서 어떻게든 승점 가져오려고 뭐 비기기라도 하려고 막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 축구를 하면서 했잖아요. 지더라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가 계속 기대되는 거예요. 지고 있더라도 현재는. 그래서 감독님도 맨날 선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잘하고 있다. 꾸준히 너희 축구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설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안 되는 거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린 계속 우리 축구 보여주다 보면은 결과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니까 지금 이 위기만 이겨내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뭔가 계속 다음 게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 경기만을 위해서 결과를 가져오려고 막 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졌다면은 그 다음 경기 때는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축구를 하다가 졌기 때문에 뭔가 또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 축구가 또 좋은 결과로 언젠가 갖고 올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등인 울산까지 이제 잡게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본인 팀이 올해 3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죠인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9게임이 남았고 더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죠. 내려갈 일은 없다. 네. 4등은 네. 생각을 안 하고 2등을 할 수 있고 네. 1등도 할 수 있으니. 밑에보다 위를 보면서 가는 게 지금 상황에 굳이 밑에를 볼 필요가 있나. 근데 이 상황이 믿겨지나요? 광주라는 팀이 지금 아챔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천도 작년 시즌에 그렇게 아챔을 나가게 되면서 발전이 일어나고 팀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팬들의 감정이입이라든가 이렇게 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 입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아챔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순위표를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도 경기 끝나고도 보고 이제 다른 팀들 이제 게임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지금 라운드에 이 3위의 광주가 딱 순위 들어가면 1, 2, 3위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좀 캡처도 해놓고 그랬거든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아챔이란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 광주가 이제 아챔을 나간다는 게 제가 16년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게 현실이 맞나 싶긴 한데 충분히
가능한 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매 경기도 설레고 저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설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데 본인이 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루틴? 가져가는 이런 징크스? 루틴 되게 근데 사소한 건데 되게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일단 라커룸 도착해가지고 이제 짐 풀고 화장실을 가서 일단 이게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그 처음 소변 본 자리에서 계속 봐야 돼요. 아 별거 아니긴 한데 그냥 소변을 보고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내가 듣고 싶은 거 이게 왜 소변까지 가는 거야? 뭐 소변을 보고 이제 운동장 나갈 때 몸풀러 나갈 때 잔디를 한 번씩 운동장 들어갈 때마다 이제 양손으로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들어갈 때 이제 선수들끼리 킥오프 하기 전에 이렇게 파이팅 하잖아요. 그 전에 들어갈 때 이제 점프를 2번씩 하고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그런 루틴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 루틴을 했을 때 네. 확실히 더 경기에 준비가 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네. 급해서 화장실에 네. 갔는데 네. 내 소변에서 누가 보고 있어. 네. 그럼 옆에 거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네. 그래서 요즘은 기다리니까 이제 쌤들도 이제 보고 있고 하면 이젠 아니까 이게 그냥 비켜주세요. 옆으로. 거기서는 안 네. 쓴다. 본인이 풀백으로 뛰면서 K리그에서 상대하기 가장 어려웠던 윙어 탑3? 저는 일단 제르소 선수 올해 되게 어려웠고요. 윌리안 그리고 김승대 선수 그렇게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외국인 선수가 나왔으면 한국인들은 안 된다 이 드립을 하려고 했는데 김승대 그 선수들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제르소 선수는 일단 피지컬적으로 일단 너무 빠르고 약간 좀 짐승 같아요. 뛰는 거 보면은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볼이 약간 누구의 볼도 아니고 5대5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압박감이 커요. 제르소 선수가 뛰어올 때 그럴 때 좀 크고 그리고 윌리안 선수는 드리블이 약간 선수를 이렇게 달고 치면서 약간 발을 뻗는 걸 보고 치더라고요. 제가 딱 상대했을 때서 뭔가 섰을 때 제가 발을 뻗으면 제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고 김승대 선수는 일단 움직임이 제가 이제 수비할 때 반대 이게 상황을 보고 제 멘트를 본다 했잖아요. 근데 저 상황을 보고 잠깐 체크를 하려고 딱 보면은 약간 사라져 있어요. 계속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보다가 봤는데 막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계속 서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계속 본인을 보면서 움직이는 네, 저를 상태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지금 움직이 빠져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놓칠 수 없겠더라고요. 한순간이라 딱 놓치면 이제 딱 뒤에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격할 때도 끝까지 이제 따라와가지고 되게 많이 뛰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이제 인천 홈에서 광주랑 했던 경기에서 네. 또 이제 직관을 마친 그 경기에 갔었는데 그때 딱 제르소가 한번 그 50대 50을 튕겨졌을 때 따라간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 따라가다 결국 그 경합을 이겨내긴 했는데 네네. 딱 뛰자마자 좋겠다. 뛰자마자 근데 제가 이렇게 골을 먹었잖아요. 그 전 상황에서. 그리고 제르소한테 먹혀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준비를 했어요. 무고사 선수랑 제르소 선수 딱 그 두 장면만 조심하면 된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두 장면에서 골을 먹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 하는 법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볼이 뜨기 전에 이미 전 체크를 해놓은 상태고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길 수 있는 볼이다라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김경민 선수가 딱 나와서 먼저 처리해줘가지고 편하게 처리를 했죠. 반대로 본인이 같은 팀에서 뛰면서 본인이 가장 뛰기 편한 선수 3명?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선수들 베스트 3명을 고르자면 제가 광주에만 있었지만 되게 광주 선수들이 일단 되게 열심히 뛰어주고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팀이 아니고 서로 이제 조직력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되게 잘 서로 맞추고 해서 정말 다 편하긴 한데 전 지금 뭐 엄지성 선수, 이희균 선수, 안영규 선수 이렇게 사실 또 호흡을 계속 맞췄다 보니까 본인 쪽 자기 그다음 왼쪽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뭐 말도 많이 맞춰놓고 평소에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전수 작전판 두고도 얘기 많이 하고 서로 영상 보다가 이제 이것 좀 맞췄으면 좋겠다 싶은 거 이제 편집해가지고 서로 카톡으로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또 서로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이수민 선수도 네,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막 초반에는 경기장 안에서 막 말로 해야 이제 그때서 이렇게 반응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로 안 해도 딱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보여 사카 움직임처럼 마지막 하나는 K12를 뛰면서 가장 가기 두려운 경기장 3곳? 저는 제주랑 강원이랑 전북 근데 되게 의외의 팀들이 많이 나왔네요. 포항도 좀 힘들고 제주는 왜? 비행기 이동하는 이동수단도 그렇고 특히 여름에 가면 엄청 습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체력적으로도 뭔가 힘들더라고요 제주에서 하면은. 강원은 일단 이동 시간이 엄청 길어요. 거의 약간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길고 뭔가 경기장이 어수선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또 좀 있더라고요. 강원은 또 이렇게 전반기랑 후반기 경기장이 다를 때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계속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전북은 전북은 일단 그
팬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압박감이 확실히. 그리고 어렸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지금은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확실히 좀 압박감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럼 본인의 롤모델? 어렸을 때는 이제 이영표 선수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그 드리블도 그렇고 오른발잡이 또 오른발잡이 왼쪽이다 보니까 롤모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선수를 보기보다는 전술적인 색깔의 팀이 강한 팀에 그쪽 자리의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브라이튼의 에스투피냐이나 맨시티의 아케 선수도 좀 보고, 왼쪽에서 약간 네.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예전에는 이제 칸셀로도 많이 봤고, 칸셀로도 이제 반대발 쓰다 보니까. 한 가지 너는 본인이 유럽 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네. 있다 하면은 본인이 어느 팀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근데 어차피 원클럽 매니가 안 갈 거지만 오퍼가 안 가잖아요. 네, 원클럽 그쵸. 근데 만약에 온다면,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 그런 전술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브라이튼 가서 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막상 거기서 배우는 거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디테일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르칠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네. 딱 잡았을 때 발밑으로 받으려고 하면 같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안으로 뛰면은 앞으로 가는 이 속도 때문에 뒤로 뛰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안쪽 공간에다가 쭉 밀어주면은 이제 바로 돌아서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골문 쪽으로 이제 드리블을 이제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다 보니까 중앙 수비도 쉽게 함부로 못 나오고 물러야 되고.